자, 교정시설입니다. 자, 서론은 됐고 발전을 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 브라이드 웰 노역장, 영국에 있었던 거죠. 웰자 동그라미 칠게요. 웰은 영어로 WELL 이죠. 해석하면 우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한 마을, 부락을 형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물부터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장 오래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라이드웰 노역장은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이다. 최초의 교정시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일단 이 브라이드웰 노역장은 불황자, 절도범 등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실시된 이 브라이드웰 노역장 같은 경우는 불황자도 수용했네요. 불황자는 말 그대로 불황자일 뿐이지 범죄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브라이드웰 노역장은 빈민구제도 그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고 절도범, 불황자 절도범, 즉 범죄인이든 아니든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일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부가도 그 이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드웰 노역장은 형벌 집행보다는 그 목적이 빈민구제도 되고 노동부가 또 그 이유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정리할 것은 암스테르담입니다. 어디에 있죠? 네덜란드에 있죠. 암스에서 암스 동그라미 칠게요. 자,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암 플러스 순대 암기를 해야 되니까 숫자로 이렇게 할게요. 암놈과 순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놈과 순놈을 찢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자 노역장이 분리가 됩니다. 예전엔 혼거였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찢어놨다는 거죠. 같이 있으면 사고 치니까.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 노역장은 성별 분류 시초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암스테르담은 불량 청소년 숙식소를 설치했는데 따로 독립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암스테르담 노역장 내에 있는 거예요. 내에 있다. 어쨌든 이 불량 청소년 숙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연령별 분류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정리할 것은 올라갑니다. 이 암스테르담 노역장에서는요. 최초로 자유형 실시를 했다는 거죠. 최초로 자유형 실시를 한 시설이다. 는 것이고 그래서 최초로 형 집행시설이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리되셨나요? 정리되셨고 그런 점에서 브라이드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산 미켈레 감화원이 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산 미켈레 감화원은요. 성인과 소년을 구분했다는 거죠. 구분했다. 구분한 분리시설의 기원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이 산 미켈레 감화원은 최초의 소년교도소다 라는 거예요. 소년교도소. 자, 그럼 여기서도 청소년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소년이고요. 차이점이 뭔가? 그 말은 이 최초의 소년교도소라 말은 완전히 독립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독립해서 이제 별도로 우리가 뭐 김천 소년교도소 하듯이 이렇게 독립된 소년 교정시설이고 반면에 불량 청소년 숙식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스테르담 노역장 안에 분리된 시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최초의 소년 교도소라 불리는 것이 산 미켈레 감화원이다. 그리고 이 산 미켈레 감화원은 최초의 분방식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방식 밑줄자. 분방식이 뭐예요? 방을 나눌 분자잖아요. 방을 분리했다. 그래서 독거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과 학습 불량 소년을 정상적 범죄인도 정상적인가? 근데 어쨌든요.
범죄를 저지르긴 저질렀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좀 나쁜 죄질이 좀 나쁜 이런 애들과 좀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방식 구조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 산이란 말이 한자로 성할 때 성입니다. 그쵸? 성. 그리고 미켈레는 뭐 이탈리아는 미켈레라 부르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하일 이렇게 부르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마이클 이렇게 보자. 마이클. 그 마이클 잭슨 있죠. 미국의 유명 가수. 그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그 일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이 청소년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큰 대저택에 불러서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퍼졌었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퍼졌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다 헛소리였고, 그 중에 한 놈이 그렇게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했다는 이상한 얘기를 터뜨려서 금전 갈취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소년이 나중에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실토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마이클과 소년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미켈레란 말이 미국식으로 마이클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클 하면 소년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레 하면 소년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칸트 봅니다. 자, 칸트 교도소는 벨기에에 있었던 것인데, 이 칸트 교도소는 팔각형 구조다. 팔각형 형태로 건축되었다. 뭐 그런 건 보다는 칸트에서 중요한 말은 밑에 근대입니다. 근대 교도소 효시로 평가를 받는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칸트 교도소에서 과학적인 분류 수용, 개선된 이 의료 시설을 구비했기 때문에 칸트 교도소는 근대 교도소 효시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일제시대 배웠죠. 그죠? 근대, 뭐 교정, 뭐 이런 얘기 배우잖아요. 그치? 근대란 말 나오면 일제시대 또는 일제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일본에서는 교도관을 간수라고 부르잖아요. 간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교도관을 간수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간수를 한자로 쓰면 이 볼간자에다 지킬 숫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지킬 숫자. 그래서 요 칸트라는 말에 이 간자가 나오면 근대다. 근대. 그래서 칸트 하면 근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리고 이 칸트 교도소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칸트 교도소는 이 5번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하는데, 왜 5번 제도의 시초일까? 이 5번 제도 할 때 5번 교도소는 미국식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도소 이름입니다. 그 5번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하는데,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 왜 그러냐면 이 칸트 교도소는 주간에는 홍보를 시켰고 야간에는 독고를 시켰다. 이것이 미국의 5번 교도소의 효시가 됩니다. 그 제도 운영이. 그래서 5번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기출입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다시 올라가서 형광 사인펜 드시고, 가장 오래됐다 그 말 나오면 well이 나와줘야 되고요. 성별 분류 시초, 연령별 분류 시초, 암놈과 순놈, 암수테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여기는 최초로 자유형을 실시를 했다. 형집행시설이다. 자, 소년 나오면 산 미켈레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근대 교도소 할 때 근대 나오면 칸트가 나와줘야 돼요. 칸트. 기억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칸트 교도소는 미국에 있는 5번 교도소 뒤에 나올 겁니다. 이때 5번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더 나올 것도 있습니다. 이건 적지 마시고, 우리 저 뒤에 가면 미국 교도소가 좀 몇 개 나와요. 뭐 월넛 구치소라든지, 그 다음 엘마이라 가마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5번 교도소라든지, 이런 교도소를 뒤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여기에 넣으려고 하다가 뒤에서 배우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뒤에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일단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기술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역장은 가장 오래된 시설로 평가를 받고 있다. 틀렸지? 가장 오래된 것은 브라이드웰이라 했습니다. X. 칸테 교도소는 과학적 시행, 개선된 의료시설을 구비한 가장 모범적인 근대 교도소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맞죠? 자, 암스테르담은 남녀 혼거폐해를 막기 위하여 남자로부터 여자를 격리 수용했다. 맞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개량 의료운동을 갑니다. 자, 존 하워드. 형사정책 가면 존 하워드를 좀 자세히 또 배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교도소 관련해서만 좀 배우도록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존 하워드. 1777년도에 감옥 상태론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몇 살 때 썼느냐? 아주 젊은 나이에 썼죠. 20대 때 썼어요, 20대 때. 물론 이제 이런 책을 쓰려면 존 하워드 자체 가문이 좀 부유했고요. 좀 대단한 집안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영국에 있는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것도 뭐 관광 다니고 유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그 실태를 본 거지. 실태를 보면서 느낀 바대로 쭉 책에다 썼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제 일부 이제 반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 중에서 이제 색깔칠한 글씨가 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777년전이니까요. 자,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구금시설을 확보할 것. 자, 그 당시 그 시설들은, 교정시설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풍도 안 되지, 채광도 안 되지 하니까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구금시설 확보해서 거기다 지어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감옥은 징벌 장소가 아닌 개선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다 수용은 가급적 지양하자는 얘기고, 자, 중요한 것이 3번, 4번, 7번입니다. 3번에서 역시 분리 수용을 강조했죠. 분리 동그라미. 그리고 최초로 독거제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역시 존 하워드도 혼거제 폐해를 여실히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독거제를 주장했다. 야간에는 독거입니다. 주간에는 혼거고요. 주간에는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주간에는 뭐 혼거일 수밖에 없겠죠. 야간에는 독거다, 이 말입니다. 주간에는 공동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용 실적에 따라 형기를 단축하자, 이런 것도 얘기했고요. 교도소 내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자. 그 말은 노동을 하긴 하되 조건을 좀 개선시키자. 그리고 노동을 뭐 힘든 노동보다는, 그렇죠? 적절한 노동을 부과할 것. 강제 노동입니다. 강제 노동. 강제 동그라미 칠게요. 강제 노동을 통하여 적절한 노동을 부과하되 조건을 좀 개선시킬 것,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교회당을 설치하고요. 자, 교회책이죠. 성서나 기도서를 비치시킬 것. 교도관은 공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뒷돈 받으니까요. 공적으로 임명되지도 않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으니까 뒷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을 준 사람은 그에 대한 합당한 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지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도관은 안 되겠다. 공적으로 임명을 하고, 그래서 충분한 보수, 월급제, 뭐 이렇게 해야지
예,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찰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것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분리수용하자, 홍보수용하면 틀립니다. 독거제, 그리고 강제노동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눈팅 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뭐 벤자민 프랭클린, 월럿 오버는 다 전부 다 뒤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 갑니다. 존 하워드는 혼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혼고했어요. 지금까지 혼고했는데 그 혼고했다는 내용이 책에 실릴까 그러면? 그렇잖아. 이 책을 써서 홍보하자고 주장할까? 지금까지 홍보했는데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홍보 X. 자, 건축 구조를 갑니다. 건축 구조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분방형, 이 방방자입니다. 방을 나누었다 라는 얘기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산미켈레가 그겁니다. 왜 산미켈레는 분방형을 취했을까? 성관계 하기 좋잖아. 성수형하기 좋고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엘마이라, 간트도 간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 간트는 분방형 말씀드렸는데 엘마이러 뒤에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 엘마이라도 분방형입니다. 파놉티콘형을 봅니다. 자, 파놉티콘형인데 이거 뜻풀이하면 어떤 시설인지 바로 풀려버려요. 판자라는 것이 영어로 all이란 뜻입니다. all. 그리고 옵티죠, 옵티. 옵티라는 말은 optical 영어 시간 아세요? 영어 시간? 전 영어를 좀 잘해요. 그래서 웬만한 영어를 다 알아요. 옵티라는 말은 시각의 그런 뜻이거든. 그리고 con이라는 말은 con이라는 것은 우리가 펜타곤 하잖아. 펜타곤 할 때 그 con입니다. 그건 건축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ll 시각 건축물이란 말은 한 방에 다 본다 이 말입니다. 한 방에 다 보는 사방을 보는 건축물이다. 그 뜻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놉티콘형이다는 것인데 누가 수립 주장을 했느냐 하면 벤담입니다. 벤담 동그라미. 벤담. 이 시설을 만들고자 한 이유는 최소 비용, 돈이 적게 드니까 그 말입니다. 최대 비용 하면 틀려요. 최소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한 방에 다 보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모든 것을 한 방에 본다는 뜻으로 원형입니다. 원형. 원 모양 형태의 독고방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한 방에 다 보기 때문에 일망 감시 구조입니다. 일망 밑줄자. 그래서 한 사람의 감시자가 중앙의 감시대에서 전체 사방 거실 내부를 볼 수 있는 일망 감시 구조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놉티콘 양식은 전면적 지속적 감시죠.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다. 이런 얘기고 이게 파놉티콘형 그림이야. 여기가 원형 감시대죠. 원형 감시대. 교도관이 이리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가는 것은 제수자들이 보겠지. 그렇지? 보는데 여기 교도관이 있을 때 이 교도관이 자기를 보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 사람이 자고 있는지 우리를 감시하는지 뭐 신문 보는지 이 교도관 제수자들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쭉 이렇게 쭉 보면 저쪽 방에 누가 뭐 하는지 이쪽 방에 누가 뭐 하는지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실제로 건립됐을까? 의회 반대가 있었고요. 당시 건축 기술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건립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기출된 적이 있어요.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5번형 이것도 5번 교도소 할 때 나오거든요. 저 뒤에 여기서 뭐 싱싱교도소, 5번 교도소 전부 다 뒤에 나옵니다. 그때 정리할 테니까 일단 눈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엘람 린즈 다 뒤에서 다 그때 암기 글자 머리 글자 따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엘람 동그라미 치시고 싱싱 밑줄 그시고 그 정도면 돼요. 주간에는 혼거, 야간에는 독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을 하러 가죠. 아침에 일을 하고 저녁 때 들어오죠. 아침에 일을 한다는 것은 혼거죠. 혼거. 저녁 때 들어와서 취침할 때는 독거죠. 알람 틀잖아요. 알람. 우리가 아침 일찍 일하러 가기 위해서는 알람을 틀잖아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로 들어오고 일하고 들어오니까 신체가 싱싱하잖아요. 싱싱하다. 그래서 싱싱교도소 이렇게 외우시면 된단 말이죠. 그런 머리 글자는 뒤에서 다시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빌리온형 가기 전에 전주형을 먼저 갑니다. 전주. 자, 이 주자가 기둥주자입니다. 이 전개할 때 전자입니다. 무슨 말이지? 전봇대, 전봇대. 전봇대 형태다. 그게 전주형입니다. 이 전주형은 우리나라 대부분이 전주형입니다. 특히 옛날 교도소들. 지방에 가면 토지가 큰 데 있지. 지방에 웬만한 데는 전부 다 전주형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도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 땅이 없어서 그 빌딩 형태로 짓잖아. 그치? 뭐 수원구치소 뭐 어디야? 서울 쪽 다 그렇잖아요. 성동구치소 이런 부분. 그런 형태다. 그건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방 가면 웬만하면 전부 다 전주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전봇대가 이렇게 생겼지 않나? 야, 굵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굵기를. 됐어요? 이 전봇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동이 어떻게 했어요? 사동은 이게 사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갤게요. 쪼개면 돼요. 쪼갰습니다.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이쪽 부분 제가 지금 긋고 있죠. 이쪽 부분은 뭐예요? 복도. 이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 있죠? 이 복도입니다. 가운데 복도이고 지금 쪼갰죠? 이렇게 쪼갰잖아요. 쪼갰으면 자, 가운데는 복도고요. 쪼갰다 했죠? 여기 이제 수용자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한 명씩, 몇 명씩 이렇게. 그쵸? 이건 뭐 쌍방형인데 한 개짜리도 많아, 단면적으로 많아요. 단면적인 데도 있어요. 이런 쌍방형인 데는 큰 교도소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복도고요. 여기에 이제 교도관이 A라는 교도관이 이제 이렇게 다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재소자들이 제대로 있나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나? 전봇대 형태단 말이죠. 이 전봇대 형태에는 보면 여기 채광이나 통풍에 아주 좋아요. 우수하단 말이죠. 왜 우수할까? 보세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분단 말이죠. 그치? 우리가 아파트 보면 뭐 84A, 뭐 59A, 이 A 타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엌과 거실이 일자형이죠. 그래서 부엌 창문을 통하여
거실 창문으로 바람이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통풍이 좋단 말이죠. 채광이 통풍이 좋기 때문에 A타입이 B타입, C타입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적지는 않아요. 비싸단 말이죠. 이 효과 때문에. 그래서 전지형은 채광 통풍이 좋고 빨래가 잘 마르고 태광 통풍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냄새가 덜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가 많다는 겁니다. 자, 개호 측면에서 대신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쪽에 보세요. 이쪽에 교도관 필요하고 이쪽에 교도관 필요하고 이쪽에 교도관 필요하고 한 사동마다 최소한 한 명씩은 다 배치돼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교대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지형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지형이긴 하지만 채광 통풍에 유리하다. 개호 측면에서 대신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 이런 것까지 같이 받으시고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파빌리온형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전지형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닌데 이거 우리나라식을 제가 그린 것이지만 이 파빌리온형은 서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 건축과 우리나라 건축은 양식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통풍되는 측면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 것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고안했느냐? 푸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푸 할 때 피읍, 파빌리온 할 때 피읍, 그래서 피읍 들어가 있으면 파빌리온형 푸신 이렇게 보시고 기출된 적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개호 인원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채광 통풍에 유리하고 개호 인원이 많이 소요되고 자, 수용자 유형별 초음 및 경비 기능에 좀 유리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 이런 단점. 자, 됐죠? 자, 그러면 기출 갑니다. 전지형은 우리나라 대부분 교도소에서 개호 측면에서 인력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아니죠. 인력이 많이 든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틀렸고요. 채광 통풍 등 자연위생적인 측면에서 틀렸죠. 유리합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자, 시설 규모입니다. 자, 적정 인원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규모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선진국은 500명 이내가 이상적이라고 본다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고 밑에 법조문입니다. 자,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에는 500명 이하가 좋겠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이 UN 최저 기준 규칙을 반영하여 우리 형집행법도 개정이 됐었죠. 옛날이라 하기보다는 한 수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500명 이내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 다 500명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앞으로 신설하는 시설은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기존 시설이 아니고 신설하는 시설일 때 그렇습니다. 500명이라는 숫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